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연방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공식 절차를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초 의회는 어제인 6일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시위대가 의사당 건물에 난입하면서 의원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 난입 사태가 진정된 후 의회는 6일 오후 8시부터 회의를 재개한 후 주별 선거인단의 대통령 투표 결과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상하원 의원 1명 이상이 경합주 선거 결과에 의의를 제기하면 양원이 이를 받아들여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 대한 공화당의 이의 제기로 2시간이 넘은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투표를 거쳐 부결 처리됐습니다. 공화당은 펜실베니아 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토론 뒤 실시된 표결에서 상하원 모두 부결됐습니다.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은 지난 6일 연방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며 선거인단 결과에 반대하는 계획을 철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당선이 확정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위대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 의회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연방수사국 FBI가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워싱턴 DC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의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결과 인증을 방해한 시위대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날 폭력 시위로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체포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시위대에서 4명이 무면허 총기를, 1명이 금지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52명 중 26명은 의사당 내에서 체포됐습니다. 또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 인근에서 폭발물 2개도 발견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시위대 의회 난입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초유의 일로 외부 세력이 아닌 자국 국민에 의해 의회가 점거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도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규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의원들은 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태는 평화적 시위가 아닌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앤디 킴 민주당 하원 의원도 트윗을 통해 오늘은 미국 민주주의의 어두운 날이라며 우리의 아름다운 의사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소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도 폭력은 절대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보인 지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오후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담당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의원실과 동료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격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일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202만 8,769명, 누적 사망자는 37만 2,47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1,1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48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월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집계입니다.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60만 9,868명, 누적 사망자는 1,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10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1만 3,762명, 신규 2,887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넥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5,999명, 누적 사망자는 571명입니다. 6일에서 7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26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4,932명, 누적 사망자는 75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5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1,118명, 누적 사망자는 57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10명,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어제 샬럿 호네츠에게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두 경기에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뉴욕 닉스에게 연달아 패배했던 호크스는 어제 경기에서 1쿼터 11득점밖에 올리지 못하며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호네츠는 7개 더 많은 블락 숫자와 5개 더 많은 스틸 숫자를 동반하며 파울도 11개 덜 범하는 등 호크스와의 수비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는 현재 4승 4패로 리그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WSB-TV의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조지아 북동부 지역에 강설이 올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캐롤라이나 경계 지역에서 조지아 북부 지역을 지나고 있는 기상 상황을 보도한 WSB-TV의 브라이언 모나하는 폭설주의보가 발령될 정도의 강설량은 예상되지 않지만 커밍시와 달로네가 지역부터 조지아 북부 경계선까지 1에서 4인치의 강설이 예상된다고 알렸습니다. 모나하는 내일인 금요일 오전에 메트로 애틀랜타 북부 지역에 진눈깨비 등이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과 이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